민법, 유치권, 한방의 정리. 안녕하세요, 까칠한 양반입니다. 까칠한 양반. 이번 영상에선 유치권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을 드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유치권 행사하는 장면은 보통 건물의 플랜카드 등으로 보게 되다 보니 유치권의 객체는 건물에만 해당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. 유치권의 객체는 부동산, 동산, 유가증권도 가능합니다. 유치권의 효력은 목적물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 채무자뿐 아니라 경락인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보면 첫 번째,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, 두 번째는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결련성, 즉 연결성이 있어야 하고, 세 번째는 적법 점유여야 하고, 네 번째는 배제 특약이 부존재해야 합니다. 유치권은 이렇게 이 네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발생하는 법정 담보 물건입니다. 때문에 등기가 필요 없고 대신 점유를 통해 고시하게 됩니다. 성립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면, 먼저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 도래해야 하는 건 말 그대로 변제기가 됐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아야 유치권이 성립되고, 변제기 전이면 유치권 성립이 안 됩니다. 두 번째, 채권과 물건의 결련성, 즉 연결성은 그 채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.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대표적으로 권리금, 보증금, 매매 대금으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. 참고로 지난 시험에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권에 기해 그 타인이 그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련성이 인정되느냐 하고 질문이 나왔는데, 농작물을 망친 옆집 망아지를 망아지 주인이 손해를 변제해 줄 때까지 잡아둘 수 있습니다. 즉 결련성이 인정됩니다. 세 번째의 적법 점유는 당연히 적법한 점유여야 하고, 직접 점유, 간접 점유, 즉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점유하게 해도 상관없지만 채무자의 점유는 해당이 안 됩니다. 네 번째의 배제 특약의 부존재는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배제 특약을 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. 유치권자의 권리를 보면 유치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. 때문에 유치권자가 하는 경매는 목적물을 현금화하기 위한 경매인 환가를 위한 경매입니다. 유치권 성립과 압류와의 관계를 보면 압류 전에 유치권이 성립하면 이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압류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. 추가로 알아야 할 건 압류 후에도 유치권 성립 요건이 갖춰지면 유치권은 성립이 됩니다. 단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. 압류 후라고 해서 유치권 자체가 성립 안 되는 건 아닙니다. 목적물이 경매된 경우를 살펴보면 갑의 건물에 을이 유치권 행사 중인 상황에서 갑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병이 경락인이 되었을 때 유치권자 을은 경락인 병에게 채무 변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. 하지만 민사집행법 91조 5항에 보면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이 말은 다시 말해 매수인, 즉 경락인에게 유치권이 인수된다는 뜻으로 경락인 병이 유치권을 소멸시키려면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는 겁니다.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을의 채무 변제 청구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. 유치권자 을의 입장에선 경락인이 대신 변제 안 해주면 계속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. 유치권자의 의무를 보면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. 즉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잘 보관하라는 겁니다.
그렇다고 목적물을 사용, 수익은 하지 못합니다. 유치권 소멸은 멸실, 공용징수, 혼동 등 일반 물권 소멸 원인으로 소멸합니다. 여기서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, 이 말은 유치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. 하지만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. 따라서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별도로 돈 달라고 채권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므로 유치권은 부종성으로 소멸합니다. 또한 타 담보를 제공하면 소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점유의 상실로 유치권은 소멸합니다. 여기서 추가로 알아야 할 건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소멸하기 때문에 만일 점유 침탈을 당했다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 이 밖에 간이 변제 충당권, 비용 상환 청구권, 과실 수취권, 보존을 위한 사용권이 인정되는데, 간이 변제 충당권은 예를 들어 유치물이 소액일 때 유치권자가 차라리 그 유치물을 자신이 갖고 그 차액을 채무자에게 주는 겁니다. 비용 상환 청구권은 아시는 것처럼 필요비, 유익비 청구가 가능합니다. 과실 수취권은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유치물이 과실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. 보존을 위한 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사용 수익은 허용이 안 되지만 유치물이 보존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권이 인정됩니다. 31회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. 유치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직접이든 간접 점유든 관계없다. 맞습니다. 다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는 건 안됩니다. 2번 유치권 포기 특약한 경우 유치권은 임의 규정으로 포기 특약해도 유효하고 제3자도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. 3번 유치권자도 경매권은 있습니다. 단지 우선 변제권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지 않았으니 맞는 지문입니다. 4번 채무자는 타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5번 권리금, 보증금, 매매 대금은 결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이번 영상에선 유치권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.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.